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이 된 결혼 1년 차 새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평온한 결혼을 마친 저와 신랑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어요. 얼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사교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친구들도 저와 굉장히 친하고 제 친구들도 남편과 사이가 좋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말마다 남편 지인과 제 지인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둘이 보내는 시간도 정말 소중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보내는 시간들도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재밌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딱 한 명의 골칫거리 친구가 있습니다. 1대1 관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친구지만 대학 시절부터 꼭 친구들 사이에 이성이 끼어들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곤 했었죠. 저는 대학 시절에 3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친구의 문제가 있었어요. 친구 녀석이 원체 질투가 많아서 저와 당시 남자친구의 연애를 많이 방해하곤 했거든요. 학식 먹으러 갈 때도 꼭 자기를 중간에 끼워서 같이 먹어야 속이 시원하고 간간히 짧은 데이트를 할 때도 줄곧 함께하길 원했던 친구였어요. 당시 주변 친구들은 도대체 왜 그걸 내버려 두냐, 한번 제대로 말을 해야 더 큰일 안 난다, 그렇게 계속 두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이성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저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삼각관계로 흘러간 적도 없었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 이후로는 제가 딱히 굵직한 연애를 하지도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신랑과 연애할 때 친구 태도는 어땠냐고요? 별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당시 해외 파견 나가 있어서 신랑과 실제로 대면할 일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불과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친구는 돌아왔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보여줬어요. 정말 오래된 친구이기도 할 뿐더러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기에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짧았어요. 잠깐 눈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친구의 질투심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식사 자리에서 친구는 말했어요. 저 민이랑 대학 때부터 완전 절친이었어요. 친구들이 민이랑 한 몸이라고 불렀을 정도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행동은 민이한테 하는 행동이랑 다름이 없어요. 친분을 과시하는 농담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뭔가 불길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넌지시 농담으로 받아쳤어요. 어릴 때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네. 얘도 참 못 말려요. 하지만 친구가 능글맞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왜 포옹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말이 끝나자마자 신랑에게 폭 안기는 신용을 하던 친구. 농담이라고 하지만 뭔가 느낌이 쎄하지만 진짜로 안긴 게 아니라 안기는 신용만 한 거라 뭐라고 정색을 하기엔 민망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도 저도 허허하고 웃으면서 지나쳤어요. 그 후로도 저와 친구의 만남은 예전처럼 잦았어요. 각자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죠. 그러면서 점점 예전의 친구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제가 저녁부터 커피타임까지 가는 날에는 심심치 않게 남편을 찾더군요. 그런데 오늘 민이 너랑 나랑 밥 먹고 커피까지 먹으면 남편은 오늘 혼자 저녁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 끝내고 혼자 밥 먹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여기로 부르지 그래? 그럴 때마다 저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애도 아니고 왜 혼자 밥을 못 먹어? 나도 혼자 먹을 때 많은데 뭘. 그리고 어쩌다 혼자 밥 먹으면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해. 냅둬. 하지만 친구는 끈질기게 남편을 부르라고 했어요. 나도 안 본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 간만에 얼굴도 볼 겸 불러 커피 한잔 하자. 왜 남편을 꼭꼭 숨기냐? 남편 혼자 감싸고 도냐는 식으로 저를 살살 긁던 친구. 못 들은 척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저는 꼭 그런 게 거슬리더라고요. 정말로 안 부르면 내가 남편을 꽁꽁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5번 정도 남편을 찾으면 한 번 정도는 불러내 같이 티타임을 갖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자리를 깔아줄 필요는 없었던 건데 말이죠. 한날은 각자 퇴근 후에 저녁 식사부터 남편과 친구가 함께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친구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저녁을 먹다 말고 저희 부부에게 말하더군요. 나 오늘은 진짜 영 기분이 아니야. 회사에서 아주 제대로 깨졌어. 이런 날은 진짜 술 한잔 해야 해.
저는 사실 다음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녁을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저는 친구한테 여기서 간단히 맥주나 마시자고 제안하려던 찰나 남편이 친구를 걱정하며 술을 마시러 가자고 바로 답하더군요. 남편은 저의 프로젝트에 대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얘기를 하니 괜히 제가 소심한 여자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더군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한 건 제 친구였어요.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 친구는 갑자기 화색이 돌며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가자, 역시 내 베프야. 전 어쩔 수 없이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근처 호프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친한 친구의 상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일단 마음은 누그러졌어요. 친구는 회사에서 깨졌던 일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죠. 저희 부부도 함께 맞장구를 쳐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술을 몇 잔씩 마셨을까요? 친구가 갑자기 해외 파견 당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간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나라라 친구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나라의 문화나 도시 등에 대해 호감을 보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사실 저희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갔던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에 열중하던 친구와 남편을 보면서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친구는 알딸딸해진 모습으로 말했어요. 이렇게 일 마치고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좋다. 나한테 둘 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거 알지? 이젠 남편도 나만큼 편해진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는 나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래도 남편까지 나랑 똑같이 소중해졌대? 이건 좀 서운한데? 라고 농담을 하면서 넘겼어요. 생각해보니 저 친구는 정말 많은 말들을 농담으로 넘겨주고 있었네요. 항상 정색하기엔 애매하고 편하게 생각하기엔 불편한 말을 남발하던 제 친구. 결국엔 일을 냈습니다. 계속된 술자리 도중에 제 남편에게 손가락에 소스를 묻혀 먹여주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먹은 남편도 꼴보기가 싫어지더군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선 제대로 남네 너 오늘? 저도 술 좀 먹었겠다. 그동안에 불편했던 마음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저희 둘 눈치를 보고 있고 친구가 대답했죠. 아이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이거 매운 소스냐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안 맵다고 먹여준 것뿐인데. 술이 좀 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오냐오냐 하였던 마음이 터진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의 능청스러운 대답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야, 지금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내 남편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게다가 숟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소스를 찍어 먹여주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보랑은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있어. 남편은 본인도 실수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남편조차 저에게 미안하다는데 친구 녀석은 끝까지 저에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뭔가 제대로 잘못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건지 되려 본인이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미나, 나 지금 좀 어이가 없고 섭섭하고 그래. 내가 뭐 네 남편한테 찝쩍대기라도 했던가? 소스 먹여준 게 뭐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없는 자리에서 그랬니? 너 보는 앞에서 한 행동인데 설마 내가 혹시 마음이라도 가지고 그렇겠어? 진짜 오바 좀 하지 마. 너 완전 어이없어. 하고 황당하단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쏘아붙이는 친구를 보는데 순간 내가 오바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가? 그래도 잘못은 잘못 아닌가? 제 행동을 괜히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말했다가는 제가 말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됐고,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더 할 것 없겠어. 먼저 간다. 먼저 간다는 제 말에 뭔가를 더 얘기하려는 표정을 짓던 친구. 그 얼굴을 뒤로 한 채 저는 먼저 술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곤 바로 집으로 갔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씻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아까는 진짜 미안해. 갑자기 불쑥 손이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받아먹어버렸지 뭐야. 내가 중간에서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될 상황은 안 생겼을 텐데. 눈치 없이 행동해서 진짜 미안해. 다시 생각해도 내 잘못인 것 같아. 제대로 사과해주니 남편에게는 속상한 마음이 그나마 누그러들었지만 그럴수록 친구에 대해서는 더 확고하게 화가 났어요. 뭔가 자꾸 애매하게 휘말리고 있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간간히 오는 그 친구의 연락도 답하지 않으면서 시간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리에 앉아 물어보니 그 친구가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둘이 언제부터?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식사한 자리 있잖아. 그날 이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여보가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남편의 전화번호를 안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남편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낸 거더군요. 다 읽어봤어요. 민이 잘 들어갔나요? 연락을 계속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하게 됐네요. 미안해요. 전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민이가 기분 나빴다면 제가 사과하는 게 맞네요.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사과할 방도가 없네요. 계속 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끝낼 수가 없었고 끌고 가다 보니 제 눈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던 사과를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는 몇 번이고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는데 점점 느낌이 왔어요. 나중에는 남편의 전화번호까지 묻더군요. 내가 원래 이런 메시지 기능을 잘 안 써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요? 사적으로 연락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급하게 할 말이 있을 때만 연락하려고요. 계속 거절할 수 없게끔 제 얘기로 하나둘씩 요구하던 친구. 그 메시지의 남편은 저한테 계속 연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내한테 제가 잘 얘기해 볼 테니 조만간 두 분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뒤로 갈수록 점점 메시지 내용에서 저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점점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오늘은 민이랑 데이트 안 하는 날인데 요즘 민이 못 만나서 심심해 죽겠는데 남편이라도 놀아줘요. 요새 새로운 영화 재밌는 거 진짜 많다던데. 미니는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 날 때 야근한다고 하고 나랑 보러 가요. 답장도 없는 메시지에 계속 꾸역꾸역 메시지를 보내놓은 친구. 그 뒤 보낸 메시지가 정말 활용점정이더군요. 무려 아무 내용도 없이 자기 셀카를 보내왔더군요. 아슬아슬한 끝나시만 입은 걸로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어요.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제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알다시피 이 메시지는 그냥 읽고 씹으면서 넘겼었는데 어젯밤에 이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이런 건 혼자 알고 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여보 화날 거 알지만 이렇게 말하게 된 거야. 전 대답했어요. 뭔 소리야, 말 잘했어 여보. 여보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더 일찍 말해주는 게 좋았을 뻔했네. 그리고 저는 그대로 현관을 박차고 나갔어요. 남편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친구를 족치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친구가 사는 동네 쪽으로 가는 길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제 연락을 기다리는데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서 막상 제가 내리 세 통을 전화하는데도 친구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 앞에 도착했고 벨을 누르니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안에서는 TV 프로그램의 소리만 나올 뿐 제 전화를 받지 못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았죠. 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친구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려고 갔던 건 아니었는데 막상 문이 열리고 친구의 얼굴을 보니 손부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자기도 자기가 한 행동을 알고 있는 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지도 않더라고요. 너도 네가 맞을 짓 한 건 알고 있나 봐? 오늘 이후로 우리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다. 행동 똑바로 하고 살아 너 진짜. 빨갛게 부어오른 자기 뺨을 어루만지던 친구는 이 한마디만 저에게 남겼어요. 난 그냥 항상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했었고. 그건 내가 너를 그만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남편은 뭔가 제일 탐이 나더라. 이번엔 나도 도가 지나친 것 같다. 미안해. 항상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던 인간이 제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금세 수긍하는 건 처음 봤네요. 그렇다고 처음 보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랍니다. 한때는 친한 친구였지만 정말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친구는 인연을 제대로 끊었습니다. 더 이상 저와 남편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왔다는 건 긴 시간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는 걸요. 각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의 참 많은 남편과 저, 걸을 사람이 있다면 이참에 싹 필터링하기로 다짐했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특히 바람 피우는 게 무슨 로맨스인 줄 아는 사람들,
꼭 이 사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시기는 제가 27살 한창 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다고 죽자 살자 따라다니던 남편이 처음엔 조금 부담되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남자에게 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었어요. 적어도 이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바람만큼은 안 피우고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껴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잘난 것도 없었고 그냥 저와 비슷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단지 저보다 4살이 많았었기에 저보다는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직급은 저보다 높고 연봉이 좀 더 많은 수준이었죠. 시댁과 친정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집이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냥 흔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렇다고 저도 잘난 집안은 아니었기에 서로 결혼하는 데는 딱히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보고는 너무 이쁘다며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저한테 최대한 맞춰주시려고 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가도 시부모님이 뭐 시키거나 한 적도 없으세요. 항상 저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다 하려고 하시고 저희가 용돈을 드리면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그냥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역으로 과일이나 한우고기 같은 걸 사서 보내주시는 정말 멋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임신하게 되자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 찾아가서 보약도 직접 지어 먹여주시고 출산 전에는 출산 선물이라고 정말 이것저것 사서 보내주실 정도로 저는 친구들에게 시부모님 진짜 잘 만났다고 부럽다고 이야기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서 남편이 잘못한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런 대우를 시댁에서 받고 있다는 걸 듣고는 저희 부모님도 항상 남편에게 박서방 힘내라며 용돈도 가끔씩 찔러주시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는 데 쓰이는 작용으로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였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에 회사를 휴직한 채로 저는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가 갑자기 바빠서 감사기간이란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늦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항상 안쓰러워 보여서 보약도 지어 먹이고 항상 아침은 거르지 않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겨우 3시간 자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만 들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남편이 더러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든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핑계를 대고서는 회사 동료랑 바람이 났던 것이었죠. 그것도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20대 중반의 신입사원과 말이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도 좋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으나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하는 말을 내뱉으며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급히 달려나가더군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회사 일이면 집에서 받으면 되지 왜 저리 다급하게 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하루 남편이 집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 횟수가 4번이나 되었고 그 다음 날인 주말에도 전화를 받고는 급히 친구가 왔다며 잠시 나갔다 온다고 말하며 사라지고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고 계속 전화에 얽매여 있는 게 마치 무슨 남자가 여자랑 싸우고 나서 화해를 바라는 모습 같은 추측까지 들더군요. 예전에 저랑 연애할 때도 남편이 저한테 잘못을 하면 딱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몰래 뒤따라 나가봤습니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서 차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통화하며 소리까지 지르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니 의심이 점점 커져가서 저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이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에게 저는 여자가 생겼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남편의 차로 들어가서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메모리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니길 빌었습니다. 정말 아니길 빌면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 속에 넣고 뜯었던 블랙박스 속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확실히 있었던 것이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그 아이의 출산 문제로 저와 이혼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그 상간녀의 얼굴도 나오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다 찍혀 있었습니다. 서로 아주 신나서 차 안에서 뽀뽀도 하고 진짜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자고 있다가 뺨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당황하며 놀란 남편은 저에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네가 왜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냐니까 그때 남편은 눈치를 챈 건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알았냐길래 그렇게 티내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모두 책임지고 수습해보겠다고 하길래 이미 임신한 걸 어쩔 거냐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알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날 보더니 무릎까지 꿇고는 손으로 싹싹 빌더군요. 사실은 회사 신입 여자였는데 자꾸 자기한테 들이대고 따로 밥 먹자고 하고 술 사달라고 하고 자기도 오랜만에 연애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만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만 정말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아무튼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나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산다든지 그럴 생각은 추호도 안 해봤고 나는 당신을 아직도 정말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걸고 넘어지길래 난 책임 못 진다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당신하고 이혼하지 않고 자기랑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남편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진짜 남편한테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아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책임지기 싫다는 그 말을 또 여자한테 강요하고 사람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남편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남편으로 대우해줬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었던 거 감사기간이라고 바쁘다고 늦은 밤에 왔던 거 전부 다 싸그리 그 상간녀와 놀아나기 위해서였고 주말 근무도 마찬가지였고 새벽까지도 그 여자랑 있다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안 자고 나가던 남편을 저는 안쓰럽게 생각해서 보약이며 보양식이며 지워와서 먹이던 제 자신이 너무도 가치가 없고 자존감도 없는 그런 남이 쓰다 버린 고장난 선풍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죽도록 울면서 빌고 사정하는 끝에 결국 이혼은 안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애들까지도 미워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계속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임신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더군요. 오히려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중이니까 남편은 저 같은 여자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둘이 대화하는 거 동영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냥 이혼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기가 차더군요. 저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정말 화가 났는지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랑 사돈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앞으로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시고 사과하셨지만 사실 그건 분풀이었을 뿐이고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식어버리더군요. 제 마음도 그렇게 식어버렸는지라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이혼하지 말고 일단 따로 나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혼자 몇 달이고 1년이고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그때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는 무기력증도 너무 심각해져서 정신병원까지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먹었던지라 아이한테도 안 좋고 마침 회사 복지 시기라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시부모님이 와서 돌봐주신다고 하시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보고 모성애가 없네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모성애는커녕 지금 아이들까지 미워진다고 말했더니 그 이후로는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저에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거 생활이 시작되고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반년 뒤에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애들이 엄마를 많이 찾는다고 사정하길래 그
상간녀와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답변을 회피하는 남편. 알고 봤더니 글쎄 그 여자는 이미 출산까지 다 했다더군요.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고, 당장 그 여자 데려와서 네 부인하고 아이들이랑 알아서 잘 키우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그 여자 아이는 낳고 나서 보육원에 보낸 것 같다고, 지금은 이미 그 여자와 헤어져서 연락도 안 하는 사이라며 제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까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멍하니 쳐다보았지만 정말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조차 들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애들도 엄마 없이 지금껏 잘 살아왔고 이제 적응되었을 거라고,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하자는 말에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소송하려고 했으나 시댁 부모님께서는 합의 이혼을 권유하며 저에게 유리하게 다 처리해 주셨고, 대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가는 걸로 그렇게 이혼했네요. 사실 그때부터 마지못해 살아가는 저는 종이 인형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한 걸 알게 된 이후로는 회사에서 남자들이 몇몇 접근해 왔지만 누구를 아직 만나고 싶진 않았고 혼자서 그냥 회사 생활 하다가 한 번씩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삶을 4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핸드폰에는 사실 상간녀 번호가 아직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웨딩 사진으로 바뀌더군요. 상대방이 남편인가 해서 클릭해봤지만 다른 남자더라고요.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자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생기더군요. 제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킨 그 여자는 사진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저는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행복하냐고 했더니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감히 유부남 꼬셔서 임신까지 해서 출산까지 한 여자가 이렇게 남의 가정 싹 다 박살내놓고 너는 이렇게 행복한 결혼하냐고.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니까. 상간녀는 오히려 말하기를 제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바람나는 거 아니냐고 당차게 말하는 그 여자에게 기대하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상간녀의 온라인 청첩장이 나온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건너들어 알게 된 것은 상간녀의 새 신랑이 될 남자는 부잣집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도 20대 나이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이번에 결혼할 때는 신혼집 아파트로 40평짜리를 선물 받아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그쪽 회사에 소문이 아주 좋게 나 있다고, 신데렐라니 뭐니 같은 부러움과 시샘들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자 남편과 다녔던 회사도 그만뒀었고 아이 낳고서 다른 회사에 취직한 거라 그녀의 욕된 과거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상간녀 결혼식 날까지 자료를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동안 상간녀와 싸운다고 모았던 모든 자료와 그녀가 저한테 했던 폭언들, 임신했으니 저보고 헤어지라고 했던 대화 내용들까지 전부 한 녹취록과 사진들을 뽑아서 결혼식 당일날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설마 결혼식까지 찾아서 오게 될지 모르고 있었던 상간녀에게 다가갔더니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동공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며 말을 더듬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어줄게 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바로 신랑 측 쪽을 찾아서 신랑과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더니 저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 저는 신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라고, 여기도 저처럼 사기당하는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친절하게 알려드린다고. 제가 가정이 파탄났었던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며 아수라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 쪽 가족들은 상간녀 부모들께 손가락질을 하고 영문도 모르고 넋 놓고 있던 상간녀 부모와 가족들, 상간녀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서 결혼식이 아주 크게 파토가 났습니다. 저는 그걸 뒤에서 멀찌감치 지켜보는데 정말 그동안 가슴속에 한 맺힌 응어리가 뻥하니 뚫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생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도 좋았고 주변에서도 제가 몹시 밝아진 것 같아서 많이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어느 누가 복수가 허무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로 인해서 그동안 무의미하게 보내는 종이인간에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저도 이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다시 연애도 해보고 싶어집니다.